그 2차 방식 하다 말았잖아요. 네. 2차 방정식을 하다 말았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마저 할게요. 간단히 좀 리뷰를 해보다 보면 이제 1차 방정식 둘 다 아니면 세 개 다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미수를 하나로 줄여서 그냥 하나로 몰빵을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인 경우에 하나는 2차 1차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될 때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되지.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면 되지. 근데 이미 1차, 2차인 건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지, 이거를. 무슨 말 이해돼? 1차, 2차인 경우에는 그냥 요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거 했으니까 2차, 2차인 경우를 보려고. 2차, 2차인 경우에는 2차, 2차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돼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13-6의 첫 번째 문제가 그런 거. 이게 13-6의 1번.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2차 항을 제거한다. 이게 13-6의 2번. 세 번째는 상수항을 제거한다. 13-6의 3번.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선 이렇게, 이 상황에선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상황이 합과 곱으로 주어질 때. 합과 곱으로 주어질 때, 아니면 합과 곱으로 만들 때. 합과 곱으로 주어지면 편해.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4, xy가 3이다. 합이 4, 곱이 3이면 얘는 얘의 두 근이구나. x, y구나. 그래서 1, 3이거나 3,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건 쉬워. 만들 때를 잘 보셔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그게 23-7이야. 우리가 합과 곱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보자는 거야. 그렇지? 네, 그걸 좀 봅시다. 1번 x 더하기 y 제곱이 7에 x, y는 3이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곱이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는 y분의 3이네 그리고 넣는다고. 그렇게 넣어도 풀려 물론. 그게 뭐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이거 물론 대입해도 되는데 그럼 4차 방식이 되잖아. 이해돼? 왜 여기 y제곱 분의 1 뭐 들어가고 여기 y제곱 있으니까 양변에 y제곱을 곱해버리면 y 4승이 되니까 4차 방식이 된단 말이야. 그것보다는 우리가 합과 곱으로, 방금 얘기했지? 합과 곱으로 만들겠다. 합과 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6이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4거나 아니면 -4지. 그 다음에 x, y는 3,
x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1, 3, 3일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x,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3, 1 이렇게 4개가 나온다. 그렇지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1번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았으면 2번에서도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 아, 합과 곱으로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얘도 합과 곱으로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붙여는 거죠. 이해돼? 그럼 x, y를 따로 벌려고 하지 말고 동그라미 세모 합과 곱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위식과 아래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입을 하든지 더하거나 가감법을 하든지 대입법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더하면 세모가 사라지네. 그치? 요 식이랑 요 식. 더하면 그치? 2가 되니까. 이해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1 얘가 1이면 세모는 마이너스 6이지? 세모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보면 동그라미 모여서 합이죠. xy, y는 1, xy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얘는 뭐야? 아까 말했지? 이렇게 보자. 근이 xy. 그지?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x, y는 3,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3이다. 그치? 두 번째는 x. 그치?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 근이 x, y. 그치?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x, y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렇게 주어지면 딱 눈에 보여. 만약에 여기가 2x 더하기 y야, 그럼 합과 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2x 더하기 y인데 여기가 2xy야. 그럼 2x가 한 덩어리, y를 한 덩어리 이렇게 봐서 둘의 합, 둘의 곱으로 보자는 거야. 무조건 x 더하기 y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이렇게 주어줘도 우리가 합, 곱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그치? 꼭 순수하게 x 더하기 y, xy로만 주어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내용이 공통근이야. 마지막 공통근하고 이제 활용 문제. 이렇게 부정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어. 공통근은 뭐냐면, 공통근은 첫 번째는 연립방식 2개 해봤고, 공통근은 그냥 이름 안에 어떤 힌트가 들어가 있지. 그냥 공통이구나. 이제 뭔가 공통으로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공통으로 있다. 뭔가가 공통으로 있다. 뭔가 공통으로 있구나.
공통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fx라고 해보자. 이게 공통근이 알파라고 가정을 해봐요. 공통근이 알파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알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gx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둘 다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공통인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통근이라는 말을 공통인수라는 말을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미안해, 곱하고 나누는 건 아니다. 왜냐면 나누면 사라지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 x 빼기 알파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저희 공통분 끝이야. 더하거나 빼도. 뭐 실수배도 돼. 이거 2배 해도 돼. 실수배까지.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 해도 저 x 빼기 알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이 그러면 내가 더할 거야 뺄 거야 실수배를 뭐 실수배에서 뺄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식이 간단해지는 형태. 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는 거야. 식이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식이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는 것도 아니고 딱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나는 더하는 게 식이 간단해질 것 같다 아니면 빼는 게 간단해질 것 같다가 보여. 문제를 보면 그거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예시를 통해서 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해보자, 얘는 이런 상황이니까 빼보자. 이걸 이제 그냥 봐보자. 13-18을 볼게요. 1번 이렇게 있어. 공통근을 가진대. 그때 M을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더해볼 거야? 빼볼 거야? 아니면 실수배 해서 뺄 거야? 얼마 곱해서 뺄 거야? 아니면 그냥 더할 거야? 뺄 거야? 어떻게 해? 내가 엄청난 힌트를 줬어. 뭘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볼 거냐 그랬잖아. 민망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 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해결책을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볼까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서 답까지 내가 암산으로 물어보는 건가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해볼 거냐. 어떻게 해볼 거야? 더 해볼 거야? 더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try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다음 과정까지 내가 너보고 암산으로 머릿속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왜 배워? 네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볼 거냐를 묻는 거야. 더 해보면 다행히 이게 사라지네. 그지? 2x제곱 다행히 m도 사라지네. 6x는 되지 않냐? 0. 그럼 x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공통근은 0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네. 공통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네, 첫 번째 공통근이 x는 0이 공통근이야. x는 0이 공통근이면 0 넣었으니까 m은 제로겠네. m이 제로니까 위식은 m이 제로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0이고 x제곱 플러스 5x는 0이니까 이건 x는
0 마이너스 1, x는 0 마이너스 5니까 0만 공통근 이렇게 되네. 말이 되죠. 그지?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이 공통근이야. 마이너스 3 공통근이면 9 마이너스 3m 빼기 3m은 제로 넘기면 6m이 6이야. m은 1이네. 그지? m이 1이야. m은 1이면 1 넣어볼게. x제곱 2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m이 1이니까 4x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이 공통근이겠죠? 그럼 0이면서 마이너스 3 둘 다 공통근일 수는 없겠네. 그치? 그렇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되니까 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보거나 해보는데 일단 더해본 거야. 그럼 더하면 되는 겁니까? 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냥 너 찍은 거잖아. 그럼 빼면 안 되네? 빼보는 것도 해봐야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운이 좋게 더해도 됐네. 그럼 앞으로 쭉 더해야지.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빼봤을 때도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지금 더했을 때 나왔으니까 빼보면 여기서 이거 빼볼게. 빼보면 n 플러스 1에서 이거 빼면 2n 빼기 4 빼기 6n은 제곱. 뭔가 이쁘게 안 나오지? 이게 뭐가 약분도 안 되고 숫자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더하는 게 좋다는 거야. 모든 문제에서 더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결정적인 게 뭐였어? 이게 사라지네. 말했잖아. 식이 간단해지는 방식으로 가라. 더했더니 얘가 사라지네. 인수분해가 x로 바뀌네. 이렇게 본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대. 한 개의 공통근. 여기서는 하나의 공통이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해본 거지. 해봤더니 하나가 나온 거지. 그치? 두 개는 될 수가 없었지. 다르니까. 얘는 애초에 대놓고 한 개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얘는 이제 어떻게 볼까? 얘는 어떻게 볼까? 얘는 어떻게 볼까? 그 삑사리 날 정도의 얘기야. 더해보면 없어지는 게 없어. 여기서 없으니 오히려 복잡해져. 말했잖아. 식이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더할 건지 뺄 건지 뭐 실수를 할 건지 볼 건데 지금은 뭐 없지. 그래서 빼볼 거야. 빼보면 3nx 여기서 이거 빼면 빼기 3n은 제로지. 여기를 남기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3n 웃기지? 그냥 x는 1 하면 안 돼. 아까는 미지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0하고 마이너스 1로 바로 갔지만 여기서는 n이 0일 수도 있는 거야. n이 0이면 어떻게 돼? n이 0이면 x제곱 n이 0이니까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1은 0 공통근이 두 개잖아. 얼마 공통근이 두 개지.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공통이 한 개라는 거의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m은 0이 아니구나. 그럼 x가 1이구나. 1. 그럼 1 넣어보면 1 플러스 4m 2m 플러스 1은 제로 m은 마이너스 1이구나. 너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m이 마이너스 1인 걸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4x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됐어. x는 1하고 3이 됐고
m 대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x 그랬으니까 x는 0하고 1 공통근 한 개지. 그치? 아, 그래서 공통근은 1이고 m 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함부로 약분시키면 안 돼. 해봐야 된다. 이해돼요? 마지막 세 개가 부정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각각 의미를 좀 알아야 돼.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공통으로 있으니까 핵심적인 이 키워드를 알아야 돼야지. 핵심적인 키워드. 공통으로 있어서 과거 빼거나 실수를 할 건데 간단해지는 방향. 무조건 더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다. 부정방정식 얘는 이게 나중에 이제 바뀐 수능으로 넌 볼 거니까 이제 확통도 보잖아. 필수적으로 확통이라는 게 이제 요 끝나면 경우에서 수능적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때 또 요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 좀 잘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뭐 그냥 야 작년 배웠잖아 뭐 다 이런다고 학교도 그렇고 다 배웠잖아 뭐 이러고 부정식 다 알지 뭐 이런다고 아닌데 떨어졌네. 이건 다 했네. 떠서 깨지면 잘 안 빠져나. 부정식을 볼게요. 부정방정식 네 번째.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불능, 부정 이런 거 배웠지. 불능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정은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다. 셀 수 없다 이런 거잖아. 부정은 낫이 아니라 뭐가 아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할 수가 없다.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특정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고 불능은 없으니까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부정식의 뜻은 뭐냐면 정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크면 그래서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6이야. 그럼 만족하는 건 되게 많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로? 이렇게 표현하자. 만족하는 걸 다 나타내는 게 유니트죠. 그럼 그는 구할 수가 없네. 무수히 많으니까. 근데 풀을 해. 풀을 해잖아. 해법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풀으라는 얘기잖아. 풀으라는 건 이거 푼 게 아니잖아. 너무 많다 그냥 그러고 그냥 포기한 거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선 여기다 뭐가 더 필요하냐면 어떤 범위라든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 범위라든지 조건이 추가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추가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x, y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5, 2,4, 3,3, 4,2,
5,1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범위라든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범위라든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범위 조건이 추가되느냐? 그게 어떤 범위가 추가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보시면 13-9를 봐봐. 13-9에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돼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추가돼 있어. 13-10에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돼 있어? 실수라는 조건이 추가돼 있어. 13-11은 그렇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크게 미안해,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는 자연수. 자연수 쉽지. 둘 다 양수니까. 양수면서 자연수니까 이건 그냥 일일이 세면 되지. 센다. 세서 추려내면 되는 거지. 카운트를 하라 이거. 카운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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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정수일 때는 이거 정수라고 해봐. 그럼 몇 개야? x가 정수니. 엄청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수는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더 필요해. 정수라는 조건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합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곱으로 만들어야 돼. 곱으로. 정수 곱하기 정수 꼴로 곱하기 꼴로 만들어야 돼. 꼴로 만들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부정식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연수보다. 지금은 이 정석에서는 9번, 11번이 둘 다 자연수지만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정수가 제일 많이 나와. 정수가 정수인 걸로 만들어라 이거지. 그래서 요건 좀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xy, ex, y는 5라고 할게요.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 정수 순서쌍, 정수쌍을 구하라. 그럼 말이죠. 억지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면 만드는데 억지로 만들어야 돼. 억지로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거는 여기 곱해져 있지만 이거 곱해져 있지 않잖아. 강제로 인수분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제로. 무슨 말이야? 강제로. 강제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x로 묶어. y 플러스 2가 필요하네. 여기 y밖에 없네. y 플러스 2를 강제로 만들어주면 7 이렇게 하게 돼. 강제로. 억지로. 그러면 억지로 인수분해가 되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정수잖아. 정수잖아. 정수 곱하기 정수가 7이 되는 경우는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y는 더한 게 1이니까 0, 5,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쌍이 된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풀리다.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켜라.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왜냐면 예제 없는데 연습문제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세 번째 실수인 경우. 자연수일 때는 그냥 카운트하면 돼. 카운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카운트 자연수일 쉽고 정수일 때는 억지로 만들어라. 세 번째 실수일 때는 실수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야. 실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기억나? 네. 그래서 실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걸 이용할 거야.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라. 제곱이 하나일 수도 있어. 제곱이 2개일 수도 있고 제곱이 3개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두 번째는 2차식인 경우에는 우리 최초에서도 했지만 2차식의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더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되겠죠? 네, 13-10 요거 바로 문제를 한번 해볼게. 10부터 하고 그 다음에 9랑 11을 할게요. 네, 10을 먼저 보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y 제곱 플러스 4 8xy네. 네. 뭐 알 수 없지. 실수니까. 이거 보면 뭐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전개 같은 거 해봐야지. 그래? 전개해보자. x 제곱 y 제곱 4x 제곱 y 제곱 플러스 4 8xy는 제곱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든지 이걸 하는 거예요. 말잖아. 이거 할 때 등식이 있어야 뭐 판별식을 쓰든지 뭐 하는 거라 했잖아. 등식이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 이걸 먼저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를 한다고 하면 잘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랑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랑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뭐야? 요런 것까지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해? 얘랑 이거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면 얼마가 필요해?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2개, 3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그대로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가 들어가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 되냐? 그렇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 나눠서 분산해서 완전 제곱식만 되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xy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러면 2x 빼기 y의 제곱 xy 빼기 2의 제곱이 제로. 그래서 뭐야? y는 2x, xy는 2네 대입하면 되지? y는 2x를 대입하면 2x 제곱은 2, x는 1이면 y는 2,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등식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써볼게. 판별식을 써보려면 하나로 정리해야 되지. x제곱 묶으면 y제곱 플러스 4. 그지? 그 다음에 내림차순 8yx y제곱 플러스 4로 판별식을 써보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요런 돼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미안해. 맞구나. 요거 제곱 짝수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 16y 제곱 전개해도 되는데 합차 공식이지. 그냥 바로 가능할 수 있지. 4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 4y 빼기 y제곱 빼기 4가 요 놈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요 놈은 마이너스 붙었지. 곱하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y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래서
y가 2거나 y가 2면 x 값이 나오지? 그럼 x가 1일 거야. 지금 2 넣으면 y 2 넣을게. 2 넣으면 8x고 2니까 16x 8에서 x는 1이 나오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느 방법 써도 상관이 없다. 등식으로 있을 때는 판별을 써도 되고, 등식이 아닐 때는 뭐 최초를 물으면 이렇게 가는 거. 이해돼요? 첫 번째 이제 실수인 걸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정수일 때 이걸 해봅시다. 9번.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라. 자연수 값을 구하라. 억지로 말했잖아. 강제로 인수내 하라 그랬잖아. 강제로 인수해야 되니까 x를 묶으면 y 빼기 2. 그럼 y 빼기 2가 마이너스 4, y 빼기 2 플러스 2는 양쪽에 갑자기 8을 더했지? 8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없던 놈을 갑자기 더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넘기면 6이지? 그럼 x 빼기 4, y 빼기 2는 6이야. 그러면 자연수니까 자연수 빼기 4는 자연수일 수도 있지만 정수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1, 6, 2, 3, 2,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에서 말이 안 되는 걸 빼면 돼. 얘는 안 돼. 음수라서 안 돼. 이것도 y가 0이어서 안 돼. 이것도 넘기면 y가 음수라서 안 돼. 이것도 y가 음수라서 안 돼. 일단 이렇게 생존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요건 이제 x, y를 구해보면 5,8 6,5 7,4 10,3 이렇게 수의 범위 맞는 것만 찾아내면 돼요. 이해되지? 두 번째 3x 플러스 5y는 90이에요. 3x 더하기 5y는 90이에요. 자연수래. 둘 다 양 그럼 이제 하면 되지. 뭐부터 할까? 뭐부터 세는 게 좋을까? x씩 넣을까? y씩 넣을까? 개수 큰 거부터. 그래서 y부터 먼저 넣어보는 거야. y부터 넣어봐서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얘가 yz 넣었는데 yz 넣었을 때 이 결과가 3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yz는 어떤 걸 넣었는데 3의 배수여야 되니까 y가 1이면 안 돼. 90에서 5를 빼도 3의 배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y는 1 넣으면 안 된다. 그냥 해보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넣어보겠지. 85 안 돼. y는 2. 3x가 80에서 안 된다. y가 3. 3x는 75니까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봐야 돼. 아, 내가 너 맞춰줄게. 너도 나 맞춰줘. 이런 거지. y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야 x도 5의 배수가 된다. 이해가 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4, 5 넣을 필요 없지? 바로 6으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된다. 5에 30이니까 60이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된다가 아니라 규칙까지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x는 얼마야? 25야. x는 얼마야? 20이야. 그 다음 얼마겠어? 15일 것 같지. y는 얼마겠어? 그래, 그런 규칙성을.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는데 노가다를 하면서 그냥 노가다가 아니라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가 순혈적 들어올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노가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끝까지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몇 개냐라고 물었으면 25, 20, 15, 10, 5개, 5개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좀 더 쉽게 구하겠지. 그냥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잖아. 그치? y는 12일 대 11호, 15일 대 이렇게 되겠죠. 순서쌍은 5개 이렇게 될 거다. 이해돼요? 그 주제별로 이제 좀 내용을 기억해야 돼. 그치? 오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마지막 11번 이거 마무리합시다. 11번을 보면 네,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을 잡으래. A, B, C, D. 네, PC는 원래 내부의 점이래. PC가 5고 PD가 3루트 5가 될 때 PA랑 PB의 길이를 구하라. 근데 다 자연수래. 자연수. 뭐가 애매하잖아. 당황하지 말고 좌표 평면을 잡아요. 뭔가 딱 도형이 안 보이면 좌표를 잡아. 좌표 평면에서 풀어. 안 보이면 좌표 평면을 잡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 X, Y 이렇게 잡아. 그래서 좌표면을 잡을 거라서 얘의 좌표를 여기 길이도 모르잖아. 그치? 여기를 그냥 A, 0 A, B라고 할게요. 네. 얘는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할게요. 근데 X절도의 Y절도 자연수예요. 루트 씌운 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성질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인데 직사각형이 기억나? 네? 직사각형일 때 PA 제곱 더하기 이거 마주보는 거 어떻게 PC의 제곱이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스타트를 할 수 있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힘들게 구하거든. 미지수가 막 많이 늘어나고 너무 힘들어. 이거 알고 있으면 좋고. 이건 왜 그런지 일단 보여줄게. 그럼 요거는 이게 B니까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PD는 요거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야. PA는 요거니까 이게 0,B잖아. 그럼 X제곱 Y 빼기 B의 제곱. PC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져서 갖다 해라. 이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미수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굳이 미수를 많이 잡을 필요 없구나. 이거 잡을 필요 없구나. 어차피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구나. 그냥 이걸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9, 5, 40 베타 제곱 더하기 25. 그럼 아까 말했지만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걸 이로 넘겨야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20 이렇게 해야 강제로 인수분해가 되지.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잖아. 근데 자연수니까 이거는 자연수지. 얘가 얘보다 크지. 그러니까 21 이런 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돼? 1, 20부터 가면 되겠지. 20 3 안 되지? 4, 5 끝. 5, 4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더 크니까. 이런 센스를 발휘해야 돼. 지금 발휘해야 될 센스가 요거 하나 이런 거야.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이미 끝이야. 더 못 풀어. 할 수가 없어. 이걸 x, y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져. 이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그러면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갖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보면 되지. 그러면 요 놈은 뭐야? 베타 빼기 알파가 1이고 베타 플러스 알파가 20이다? 그럼 둘을 연립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더해봐야 되지. 더해보면 어떻게 돼? 2베타가 21이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연수는 아니잖아. 둘을 더했을 때, 이 둘을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센스를 발휘해야 될 곳이 세 군데야. 요거 하나, 이런 거, 요것만 하면 돼. 베타 빼기 알파가 2, 베타 플러스 알파가 10. 이 베타가 12, 베타가 6이구나. 알파는 4겠네. 이렇게 본다.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13장 13장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쌤도 요걸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석부터 먼저 하고 정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몇 번부터 하면 되냐면 저번에 7, 4, 4까지 했나? 그 뒤에 대칭식 아까 이제 합과 곱으로 된 거. 그러니까 셀은 얼마 안 남았어 뒤에. 그러니까 정석은 다 하고 셀 마무리 하는 데까지는 아마 충분히 될 거야. 시스템은 하는 데까지 해봐. 그렇지? 시스템은 다 하라고 하도 힘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걸 하는 데까지 해봐. 그렇지? 일단 그럼 C는 이게 세 쪽으로 돼 있거든. 한쪽은 하겠지. 한쪽까지 일단 한쪽까지. 요 뒤는 최대한 한 데까지 해봐. 어차피 그 다음 숙제로 이어갈 거니까 어차피 해봐요. 그렇게 해봐.